연좌제, 아버지가 지어준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이 칼,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나? 네, 팩트체크는 이번 주 내내 대통령의 답변서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신 대로 연좌제입니다. 답변서에는 최순실과 친분을 이유로 최순실의 책임을 대통령의 책임으로 구성했다. 그래서 연좌제다라는 주장이 들어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 생소한 용어가 또 등장을 했죠? 네, 영화 실미도 보셨죠? 네. 실미도가 1970년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인데요. 당시에는 연좌제가 횡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헌법으로 완전히 막고 있죠.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친족은 혈연 외에 다른 인연까지 포괄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최순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친족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연좌제의 의미 이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범죄자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네, 연좌제 예전에는 삼족을 멸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꽤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였잖아요. 네, 역사는 거의 인류와 같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꽤 오래됐습니다. 네. 고조선 이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죠. 그런데 법전이라는 구체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14세기 중국 명나라입니다. 대명률이라는 법으로 연좌제를 실시했습니다. 조선이 그걸 그대로 따다 썼죠. 그러다가 15세기에 조선이 자신만의 경국대전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연좌제가 들어갑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요, 가족이 공동처벌을 받습니다. 네, 공동처벌이라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인데, 근데 폐지가 된 건 언제입니까, 그러면? 폐지는 19세기 말에 갑오개혁 때입니다. 네. 당시에 능지처참과 함께 폐지가 됐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굉장히 악법들을 개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었죠. 이후에 지금까지 그 어떤 법에서도 연좌제를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소멸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미도에 나오죠. 70년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분단 이후에 반공이라는 이념이 헌법보다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 네. 그리고 이승만 정권부터 법의 근거도 없는 연좌제를 이어갔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가 정점이었습니다. 1975년에 동네 꼬마들이 인혁당 사건의 관련자 아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빨갱이 자식이라고 총살하는 놀이를 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쳐다만 보고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게 연좌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 연좌제 비극이 담겨 있는 건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스스로를 연좌제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답변서의 네. 요지는요, 최순실이 다 했다. 나는 하나도 관련이 없다. 그런데 최순실과 내가 친하다는 이유로 내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요,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과 전면 배치가 됩니다. 다 최순실이 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공모 범행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직권남용, 강요, 그리고 직무상 비밀 누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공범이 결론이었죠. 네, 근데 대통령은 검찰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연좌제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 수사 결과뿐만 아니고요, 국정조사의 청문회에서도 드러납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증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님의 뜻은 제가 아니더라도 전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차라리 제가 하는 것이 오히려 CJ를 위해서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제수석과 모의해서 기업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라는 당사자의 증언이 나온 것이죠. 네, 여기에는 JTBC가 입수해서 보도한 태블릿 PC의 자료들도 있죠. 물론입니다. 뭐 이건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네. 자명한 사실이고요. 대북 고위층 접촉 이런 문건까지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황과 증거로 볼 때 연좌제가 아니라 공모였다라는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답변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탄핵이 연좌제라는 논리성이 떨어지는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연좌제 피해자들이 이번에 대통령 답변서를 보고 또 한 번 상처를 입었다는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 학술지에 실린 1970년대 피해자들의 증언들을 제가 몇 개 뽑아봤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아버지가 왕년에 빨갱이였다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신원조회에 떨어지고 빨갱이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연좌제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입니다. 그래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연좌제가 남긴 상처의 굴레를 아직도 얘기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대통령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헌법기관 대통령으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연좌제라며 방어 논리를 제시하는 것,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죠. 네, 어제 핵심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 아니었습니까? 오늘은 또 역시나 비슷한 맥락에서 왜 나한테 그러냐라는 걸로 정리가 할 수 왜 있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도 그러죠. 네, 왜 나한테도 최순실이 했는데 왜 나한테도 그러냐라는 네. 걸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억지 주장을 좀 확인해봤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